만성 피로와는 조금 다른 상태이므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저번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의 증상에 대해서 심층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갑상선과 다른 장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동반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 정도 됩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부신피로라고 부르는데요. 부신피로의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는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이 뇌하 수치를 중심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서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신피로를 겪는 환자들은 갑상선을 치료하면서 부신피로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신피로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신은 신장 위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코티솔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서 고갈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적절한 저항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부신피로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피로와는 조금 다른 상태이므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부신피로에 따른 불편한 증상으로 괴로워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단지 만성피로에 해당되는 치료만을 받게 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신피로에 따른 증상을 살펴보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녹초가 된 느낌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가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집니다. 가벼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 모르는 미열이 지속됩니다. 이 미열로 인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성욕이 떨어집니다. 주로 아침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들고 더부룩합니다. 피곤한 이유로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선호하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좋아합니다. 자, 부신피로의 증상들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많고요. 무기력, 아침의 피로, 부종, 미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부신피로를 치료하려면 우선 오장육부의 강약을 진단합니다. 환자의 몸에 습담이 많은 경우, 어혈이 많은 경우, 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또 기혈이 부족한 경우 등을 각각 변증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환자의 체질이나 장부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치료제를 처방하는데요. 숙지향, 산수유, 하수호, 지모, 당귀, 황백, 작약, 구기자, 녹용, 용안육, 상심자, 시호, 육종용 등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는 약재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사물탕, 육미지황탕, 지백지향환, 잠강화탕 등이 있는데요. 상부의 열을 가라앉히고 하부의 냉한 기운은 따뜻하게 덮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미열은 약한 열이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미열이라 하면 정상 온도인 36.8도에서 37.6도를 넘지 않는 체온을 말합니다. 지속되는 미열로 병원을 찾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질환을 발견하지 못해서 정상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환자는 분명히 불편한데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죠. 또한 환절기에 몸살이나 감기,
혹은 큰 병을 앓고 나서 회복된 후에 3, 4주 이상 미열이 지속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는 상태에서 감기 몸살을 앓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미열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대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힘든 일상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부신은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열이 지속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안구도 건조해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감기를 자주 걸리고 월경이 불순해지고 또 성기능도 저하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장의 기능과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한 간 기능도 저하되기가 쉽죠. 특히 나이가 60이나 70이 넘어가는 분들은 열이 난다고 하면서 갱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큰 병을 앓으시거나 혹은 감기나 독감을 오래 앓고 난 후에 이러한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갱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이러한 열감들은 부신 기능의 저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서 부신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갱년기 증상으로 오인을 해서 만약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분들의 여성 호르몬제 투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갱년기 유사 증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진단 및 치료가 요구됩니다. 제가 한의학적으로 이러한 부신 피로를 치료한다면 부신의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사물탕이나 팔물탕, 잠건비탕, 대형전, 좌기음 등의 처방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신장의 기운과 부신 호르몬의 기능을 보충하는 지골피, 지모, 황백, 숙지황, 황기, 산약, 구기자 등의 한약재를 처방하여서 치료하면 잘 호전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심장이 빨리 뛰죠. 이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로토닌은 위장관, 그리고 혈소판, 중추신경계 등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행복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으로 세로토닌의 분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갑상선 질환은 심리적인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심한 경우 정신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정신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는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갑상선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은 갑상선이 회복되면서 함께 좋아집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면 항우울제의 약효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 함께 있다면 정신과 치료보다는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적인 분비를 돕는 한방치료와 함께 심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는 백복신, 산조인, 용안육, 원지, 석창포, 대추, 면자육 등의 약재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한방치료를 통해 갑상선 질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 및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심장과 간이 많은 부담을 받아서 안면 홍조나 열감 등을 느끼게 되죠. 이와 함께 불안감, 우울증 등이 나타나고 불면증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항진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완을 유도하는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방치료에서는
안신의 작용이 있는 약재와 함께 침과 뜸을 사용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방의 향기요법으로 인해서 마음을 이완시키고 화를 줄이는 치료를 하기도 하죠.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갑상선 환자분들 중에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로감을 느껴서 숙면을 취할 생각으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갑상선 치료에 해가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에 따른 불면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이 불면증 해소 및 갑상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갑상선암 수술 후에 암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나이가 많은 50대 이후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갑상선암 수술 후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불안감이 심장박동에 악영향을 미쳐서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불면증은 멜라토닌 생성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호박씨, 아몬드, 호두 등 트립토판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재로는 산조인, 대추, 용안류, 치작, 원지, 맹문동 등이 있어서 이러한 약재를 혼합해서 치료제를 만들면 불면증이 치료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방 향기요법인데, 라벤더나 페퍼민트 혹은 그분에게 맞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서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시작은 많은 경우에 면역력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오랜 기간 저하되면서 갑상선에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 발생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주요 원인을 우리가 스트레스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면역계가 활성화돼서 많은 면역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 그러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교감신경계는 면역을 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면역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와 함께 성호르몬의 분비도 줄고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스트레스를 안정시키는 약재에는 시호, 치작, 황련, 사삼, 주격, 백출, 복령, 지모, 황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회복을 위해 장내 유익균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치료는 갑상선의 치료에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장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방 처방이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상선과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의학으로 이러한 질환들은 정말 잘 치료가 됩니다. 삶에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건강에 이상신호일 수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죠. 이 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갑상선과 동반되는 질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